일본 도쿄에는 정말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조금만 가면 도착하는 이곳엔 한국어로 쓰여진 간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니 중심가로 갈수록 그 빈도가 더욱 심해지는데요. K-팝 앨범과 브로마이드를 판매하는 매장부터 한적한 골목길에 빼곡히 들어찬 한국 식당까지 과연 한국과 무역 전쟁 중인 일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지인들이 말하길 한국과 어떤 분쟁이 있어도 이곳 신주쿠 한인타운이 사라질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기묘한 분위기의 이 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본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놀랐던 경험을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적일 정도로 조용한 대중교통 문화인데요. 옆 사람과 떠들기는커녕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일각에선 일본인들이 예절이 바르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간섭도 피해를 주는 것조차 꺼리는 일본인들의 지독한 개인주의 때문이죠. 과거 일본 인터넷에선 한 연예인의 뺑소니 영상이 퍼지며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하더니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여성을 그대로 쳐버렸고 옆에 있던 남성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도 많은 대낮에 뺑소니를 친 것도 놀랍지만 시민들의 대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쓰러진 사람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횡단보도를 건넜고 덕분에 이들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한참 동안 길거리에 방치돼야만 했습니다. 국제자선단체 CAF에서 조사한 낯선 사람 돕기 항목에서 꼴찌를 차지한 것이 그저 우연은 아니었던 셈이죠.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 사건은 삭막한 일본 사회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와 더불어 신주쿠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일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한국인 청년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시간 신오쿠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반대편 선로로 추락하는 장면을 발견.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선로로 뛰어내려 그를 붙잡고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일본인 사진 작가도 함께 취객을 구하려 합세했으나 시간은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당시 해당 역의 전동차 운행 간격은 겨우 2분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역과는 달리 플랫폼 밑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기관사 또한 70m 앞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70km 속도의 전동차가 멈추기 위해선 최소 170m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다는 점. 금요일 저녁 러시아워였던 현장에서는 200명의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지만 막을 수 없었던 참극에 존경 섞인 탄성과 안타까움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 했던 두 사람의 의로운 죽음을 보고 모두들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죠. 당시 일본 매체들은 이 사건을 꽤나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처음부터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정체가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생전 남남인 사람을 위해 그것도 한국인이 목숨을 희생했다는 소식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이는 곧장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는데요. 심지어 우익 매체로 악명 높은 산케이 신문마저 해당 사건을 일면에 다루며 그를 추모했고 일본에서 사라진 정의와 이타주의를 부르짖는 등의 사설을 싣기까지 했죠. 무려 2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신오쿠보역 근처에 그의 위대한 희생을 기리는 각종 추모의 문구와 비석이 남아있을 만큼 그 여파는 대단했고 잠시나마 일본에선 타인을 돕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 비슷한 사건이 이수연 씨가 희생된 바로 그 역에서 벌어졌고 이번에도 주인공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선로로 떨어진 여학생이 발이 끼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태가 됐음에도 주위엔 그녀의 친구들을 비롯 20명의 일본인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잠깐 망설이던 그는 가볍게 여학생을 구해냈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상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여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다. 어쩌면 이수연 씨의 영혼이 도와줘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기존에 좋지 못했던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키기에 충분했고 이후 불어닥친 한류 열풍과 맞물려 신오쿠보역을 중심으로 한인타운이 급성장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낳게 됩니다. 한편 그로부터 11년 후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는 같은 상황 완전히 반대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독이라는 마크를 붙인 사진과 둠드라는 거창한 제목이 달려있는 뉴욕 포스트에선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있는 한 시민을 향해 돌진하는 지하철의 모습과 함께 선로에 떨어진 이 남성은 곧 죽을 운명이다 라는 설명을 단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의 주인공은 뉴욕에 거주하던 한인교포 한기석씨.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요.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기자가 셔터를 누를 시간에 그를 구했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사진 기자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기관사에게 경고하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중들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치부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뉴욕 포스트 또한 죽음을 앞둔 한 시민의 절박한 처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었죠. 심지어 이 사건은 당시 한기석 씨와 시비가 붙었던 한 미국인이 그를 고의적으로 선로로 밀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됐는데요. 검사 측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씨가 가해자를 손으로 붙잡은 적도 물리력을 사용한 적도 없음을 주장하며 그가 지하철에 치인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끈질긴 유죄를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충격을 받은 건 한인사회뿐만이 아닌 일반 미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선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의가 죽었다며 망연자실해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 따르면 지하철 사망사건 그 후 그 자리에 영웅은 없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사회윤리상 큰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자문하는 등 미국 사회의 자성론을 비중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곧장 도쿄에서 있었던 이수연 씨의 의로운 죽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동시에 한국에서 지하철 추락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사례들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동차를 갈아타기 위해 선로를 가로지르던 남성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본 승객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내리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동차를 밀어 제끼기 시작했고 결국 해당 남성을 구조해낸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네티즌들은 저 무거운 열차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센 거냐며 당황해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인천 계산역 승강장에서 만취한 남성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승강장 전광판에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시민 2명과 공익근무 요원이 선로로 뛰어들어 취객을 구한 사건. 부평역에서 한 여대생이 선로로 떨어졌을 때도 열차가 도착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었지만 시민들이 여대생을 승강장 위로 끌어올리는 동안 승강장에 있던 다른 시민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를 세우는 등 합동 작전을 벌인 사건. 부산역에서 한 노인이 의식을 잃고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 대학생이 주저없이 구해낸 일까지. 해당 사건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미국인들과 너무나 달랐던 한국인들의 행동. 과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대체 얼마만큼 앞서 나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미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려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한번 나가면 다시 오기 힘든데 참으로 다행스런 결정이다. 오히려 유럽, 미주 등 해외에서 생산하던 물량 일부까지 구미 사업장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눈이 번쩍 뜨인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서라는 설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다. 선진국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로 리쇼어링에 주목한다. 국가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다. 리쇼어링 적재조업의 본국 회귀로 접근하면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달리 보인다. 리쇼어링은 세계의 화두다. 선진국은 해외의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불러들이는데 진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한다. 싼 인건비와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 기업의 입맛을 당길 인센티브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리쇼어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했다. 와이어링 하미스라는 하찮은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
이런 리스크를 피할 대안으로 리쇼어링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제조업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다. 각자 도생이란 이기적 가치가 지배하는 단절의 시대에 자국 제조업만큼 일자리와 투자, 성장을 견인할 장치가 없다.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 한국은 리쇼어링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코로나전을 승리로 이끈 안전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매력적 생산지다. 정부가 최근 민관합동 유턴 지원반을 출범시켰다. 바로 리쇼어링의 컨트롤 타워다. 그렇다고 기업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기업을 유턴시키려면 정책부터 변해야 한다.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획기적인 제도와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거처럼 특혜라고 욕할 바보는 없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바뀐 세상에 맞게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2월 초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자동차 배선 뭉치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한국완성차 공장이 멈춘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춰서면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2018년 시작된 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하게 노출됐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과거 중시되어온 비용 절감에 공급의 안정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해 수요가 있는 곳에 판매한다는 개념의 변화가 일었다. 이른바 공급망 리디자인 공급망 다변화다. 이와 관련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각광받는다.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베트남 리스크도 붉어졌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현지 생산 라인 개조 작업을 담당할 기술진을 제때 보내지 못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 삼성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다. 스마트폰 등 삼성 제품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이런 삼성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 밀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국경을 봉쇄했다. 자국민의 안전과 산업,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세계화 논리를 밀어냈다.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2010년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불을 지폈다. 이후 9년 동안 3,327개 기업이 돌아왔다. 연평균 369개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는 34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낮은 비용과 넓은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그냥 복귀했을 리 없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 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보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21%까지 더 내렸다. 일본과 독일도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2013년 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4에서 2018년 유턴 기업은 52개. 그 대부분은 중국 사업에 실패해 복귀한 경우였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중소, 중견기업에만 주던 법인세 감면과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러자 변화가 일었다. 유턴 신청 기업이 19개로 늘고 대기업 유턴도 처음 나타났다. 현대모비스가 일부 중국 공장을 접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이 아닌 국내 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모비스 같은 사례가 몇 군데 더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발 고용 쇼크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전기장비, 화학 등 제조업일수록 고용 창출 효과는 커진다. 현대모비스는 5개 협력사와 함께 울산으로 돌아옴으로써 최대 1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중국에서 냉대받는 배터리 3사가 복귀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유턴 기업에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유턴 인정 기준인 대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비율을 현행 25%에서 10% 정도로 낮춰 대기업을 움직이자. 대기업 유인책을 높이면 중소협력사와 패키지 유턴이 가능해진다. 유턴 기업이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 제한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첨단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기업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야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생산 체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따져온 저비용국 공급망에서 안정성과 품질, 유연성을 중시하는 최적 비용국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차단하며 보여준 정보의 투명성과 경제활동 보장도 중시되고 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만금 지역을 외국 기업 유치에 활용하자. 방역 모범국으로 신뢰를 높인 한국, 리셔링을 적극 유도해 글로벌 안심 투자처로도 인정받자.